한국은 중국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강의실에서 중국인 샤오밍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중국이 원조이고 한국은 중국에서 만든 것들을 모방해서 만든다며 큰 소리로 소리치고 있는데요. 과연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스토리는 실제 있었던 사연을 재미있게 재구성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미국으로 어학 공부를 하러 온 카리아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학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약간 자랑 같아 보이지만 저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세계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라든지 언어, 역사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런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 건지 보통 한 살이 지나면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나 아빠를 처음으로 부르게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 아빠를 말하는 건 물론이고 부모님이 시키시는 단어들을 이상하게 척척 말을 했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너무 놀라 동영상으로도 찍어 놓으셨다고 그걸 보여주셨는데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진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도 제가 너무 신기하고 기특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고 저를 낳은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대요. 똑똑한 부모님의 피를 제가 이어받은 거죠. 부모님에게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흑인이나 백인에 대한 편견도 전혀 없었고 아시아국인, 중국인 친구 샤오링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 제가 살고 있는 루마니아 외의 다른 나라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언어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았는데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저와 같은 인간이지만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느냐에 따라 국적이 다르고 그 국적마다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신기하고 궁금증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루마니아만 해도 공동어가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독일어 3가지를 쓰고 있고 그 외에 대표적인 영어나 한국어, 중국어 같이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언어들도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언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꾸준히 언어 공부를 손에서 절대 놓지 않았어요. 시간만 날 때면 취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다른 언어를 쓰는 영상들을 보면서 발음도 따라해보고 자막을 보면서 처음 보는 언어를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로 세계 각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언어 공부하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 나라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게 그 나라의 문화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빠르고 정확했어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나라면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른 문화의 차이구나 이런 식으로 느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 동네 친구인 샤오링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중국 문화를 접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기는 했어요. 저는 루마니아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주면 샤오링은 제가 보여준 장르와 비슷한 중국 영화와 드라마를 추천해주고 그래서 같은 장르를 가졌지만 다른 두 나라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보는 게 너무 재밌었고 샤오링과 항상 영상 비교하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샤오링과 저는 관심사도 비슷하고 같은 꿈을 꾸게 됐죠. 바로 세계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자고 약속을 하고 저희 부모님이 과외 선생님이 돼주시면서 저희 둘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역사학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처음 가보는 나라에 저 혼자 지내기에는 사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부모님도 걱정이 너무 많으셨어요. 워낙 집에서 영상 보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였던 저를 이제는 다른 나라로 혼자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샤오링과 함께 같은 대학을 진학해서 부모님은 걱정을 덜으실 수 있었어요. 저희는 운 좋게 기숙사도 같은 방으로 배정을 받아서 모든 시간을 함께하는 소울메이트가 됐어요. 공부도 항상 함께했고 팀과제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사실 집안에서만 노는 게 익숙했던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수업을 듣게 되면 팀플 과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었거든요. 샤오링은 누구에게나 말을 잘 거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샤오링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줬기 때문에 저희는 친구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학교에 적응을 마치고 힘든 시험 기간이 지나 방학 시즌이 됐는데 교내에서 알바를 해보자는 샤오링의 말에 학교 중앙 게시판을 확인하러 가게 됐는데요. 한 게시글에 눈이 확 꽂히게 됐어요. 바로 세계 문화를 교류하는 동아리로 본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영화나 드라마를 동아리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보며 의견을 나누는 동아리였어요. 저는 순간 너무 그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샤오링도 좋아하는 일이기에 같이 동아리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방학 내내 그 동아리실에서 같이 방학을 보내게 됐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인 만큼 정말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이 많았어요.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콩고, 인도, 중국, 한국 저희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니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샤오링이랑만 나눴던 즐거운 이야기들과 시간들을 마음이 맞는 다른 친구들과도 이야기한다는 게 소극적인 저로서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문화나 역사를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공부를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샤오링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혼자 동아리실로 오게 됐는데요. 한국인 수영이가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겠다며 옛날 드라마인 대장금을 보여줬어요. 저는 정말 한국의 드라마가 이렇게 수준이 높고 재밌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샤오링 때문에 중국 문화만 익숙했던 저는 같은 아시아니까 한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 드라마는 영상미도 좋고 배우들의 연기력이 마치 제가 대장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처럼 엄청난 몰입도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진 지 오래된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장금에 빠져 있었죠. 얼른 기숙사로 돌아가서 샤오링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샤오링, 한국 드라마 대장금 진짜 재밌어, 같이 보자. 라고요. 그런데 샤오링이 대장금을 보자마자 이거 한국 드라마 맞아? 중국 드라마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드라마 스토리나 드라마 안에 나오는 음식들까지 전부 중국 거를 베낀 거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이건 한국에서 만든 옛날 드라마고 이런 중국 드라마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지만 샤오링은 이건 확실하게 중국 드라마를 똑같이 베낀 거라고 이야기했고 더 이상 그 드라마를 보지 말라며 화를 냈는데 그런 샤오링의 모습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잘 몰랐던 저는 샤오링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샤오링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한 중국 드라마를 보여줬는데 진짜 비슷한 느낌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샤오링은 그런 후진 한국 드라마는 보지 말고 중국 드라마를 보자며 다른 걸 틀어줬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난 직후여서 그런지 중국 드라마는 배우와 싱크도 안 맞고 영상도 너무 오버스러우면서 배우가 연기하는 배역의 몰입도가 너무 적었어요. 전반적으로 영상미도 그렇고 모든 게 부족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중국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랑 비교해보니까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저보고 한국인 친구 수정이를 만나 변했다며 어느 순간부터 저를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 기숙사에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같은 수업을 들어도 항상 옆에 앉았었는데 오히려 멀리 떨어져 앉으면서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동아리도 저 혼자 가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수정이와 평소와 같이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샤오링이 이야기한 게 떠올라서 수정이에게 물어봤어요. 샤오링이 그러는데 대장금은 물론이고 한국은 중국 드라마를 베껴서 많이 만든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수정이는 깜짝 놀라며 카리야, 중국이 한국 거를 베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혼돈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샤오링과 친구였던 저는 수정이가 오히려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정이가 본인이 그 이유를 보여주겠다며 한국 드라마 제작 날짜와 중국 드라마 제작 날짜를 비교해보니 한국 드라마가 제작 일자가 훨씬 더 일찍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대장금 외에도 중국에서 이슈가 있었던 드라마를 확인해보니 한국 드라마의 포스터, 내용까지도 전부 똑같이 제작한 드라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수정이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샤오링은 한국이 중국을 전부 따라한 거라며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샤오링이 이야기한 내용들 대부분이 중화 사상을 가진 이야기들이었고 저를 중국화시키려고 섭렵하려는 느낌이 강했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샤오링이 동아리실에 오게 돼서 저는 수정이에게 들었던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며 수정이 때문에 너가 지금 생각이 전부 잘못된 거라며 중국이 지금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 세계 1등인데 왜 너는 그걸 모르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정이처럼 저런 후진국인 한국 사람의 말을 믿는 거야. 너도 진짜 후지구나 라며 대놓고 면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나라의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는 샤오링 너는 지금 단단히 잘 못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베낀 거다. 여기 증거들이 다 있다. 라고 이야기해줬더니 샤오링은 실제로 그 사실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문을 박차고 동아리실을 나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샤오링은 동아리에 나오지 않았고 학년이 바뀌자마자 편입을 준비하겠다며 학교에서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수정이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나라에 대해 크게 오해를 할 뻔했고 중화 사상에 갇혀 편견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바라볼 뻔했었죠. 수정이에게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저는 수정이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정말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더 깊게 생기게 됐어요. 학기가 끝나고 수정이는 한국에 잠깐 갔다 올 건데 혹시 같이 가지 않을래? 라며 저에게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너무 좋다며 바로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샤오링은 항상 한국은 정말 발전이 느리고 모든 것들을 중국을 모방해서 만든 모방의 나라라며 비난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한국에 와서 경험을 해보니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미국보다도 훨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한 나라였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의 크기와 디자인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서 미국인과 직접 인터뷰를 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은 제 지문이나 정보만 입력해 놓으면 비대면으로 지문과 얼굴, 여권 스캔만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나라가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샤오링이 예전에 본인 나라인 중국은 큰 건물들도 많고 미국보다 발전했으며 무역이나 세계 어느 분야에서든 다 1등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은 붐비는 사람들도 많았고 공항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친절한지 공항에서 나와 호텔을 가는 길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호텔을 명동이라는 지역에 예약을 해서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기사님이 도착했다는 이야기에 급하게 잠에서 깨서 기사님이 내려주신 짐을 가지고 호텔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순간 주머니를 뒤져봐도 가방 어디를 보아도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해봐도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당황한 저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방을 나와서 도와줄 사람을 찾다가 호텔리어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호텔리어는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올 때 자주 있는 일이라며 너무 놀라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혹시 택시 탈 때 번호를 기억하냐며 물어보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차를 탈 때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번호를 외우고 타라는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다행히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호텔리어는 한국에서는 택시 번호만 알고 있으면 두고 내린 물건을 다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택시 회사 측에서 호텔에 전화가 먼저 온 거예요. 방금 내린 외국인 손님이 택시 안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며 이따가 호텔로 갈 일이 있으니 직접 전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예전에 샤오링이에게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택시를 타게 되면 두고 내린 물건은 절대 찾을 수 없다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해줬던 게 기억이 났었거든요. 한국도 같은 아시아국이었기에 혹시라도 똑같으면 어떠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제가 바보 같았죠. 호텔리어에게 이야기 들어보니 한국에 있는 모든 택시들은 택시 안에 카메라도 있고 어떤 택시를 탔는지 카드 내역이나 어플 내역이 다 뜨기 때문에 물건을 두고 내릴 때 찾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본인의 물건이 아닌 물건들은 가지고 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에서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는 건 정말 문제도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살았던 루마니아나 지금 지내고 있는 미국만 하더라도 길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시민의식의 수준이 높지 않으면 이런 환경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정말 한국에 대해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모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라며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고 다음에 부모님과 한국에서 만나 관광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저는 다음 학기 방학 때 수정이와 함께 한국 역사를 공부하러 다시 오기로 했어요. 이번 여행이 너무 짧고 아쉬웠는데 다음엔 한국에서 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카리아가 꼭 한국에 재방문해서 한국의 위대한 역사까지 얼른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저 또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